신도금시대 3편, 전신, 인터넷, 그리고 LLM 정보 속도의 세 번째 도약, 산업혁명과 AI 혁명의 평행이론. 이것은 실로 공간의 소멸이다. 1844년 한 미국 기자의 기록. 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1844년 5월 24일 워싱턴 D. 국회의사당 대법원실. 세뮤얼 모스가 손가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 점, 두 점. 짧은 신호와 긴 신호가 구리선을 타고 흘러갔다. 44마일 떨어진 볼티모어 비엔드오 철도역에서 그의 동료 엘프리드 베일이 같은 신호를 받아 적었다. 메시지는 네 단어였다. What has God wrought? 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성경 민수기 23장 23절에서 온 말이었다. 친구의 딸 애니 엘즈워스가 골라준 구절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이것은 실로 공간의 소멸이다. 그 기자의 표현이 정확했다. 그날 사라진 것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정확히는 거리에 비례하던 시간이 사라진 것이었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정보는 사람과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마차를 타고, 배를 타고, 말을 달려서. 도쿄에서 보낸 편지가 부산에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런던에서 보낸 소식이 보스턴에 닿는데 2주가 걸렸다. 그날 이후 정보는 사람보다 빨라졌다. 그리고 한 시대가 끝났다. 첫 번째 도약 전신. 1866년 7월 27일 영국의 거대 선박 그레이트 이스터너가 뉴펀들랜드의 하트스 콘텐트 항에 들어왔다. 배는 2490해리 길이의 전신 케이블을 끌어와 대서양을 가로질러 깔았다. 이날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는 더 이상 따로 살지 않았다. 비교를 위해 한 가지 사실만 짚어두자. 1865년 4월 에이브러햄 링컨이 암살되었다. 그 소식이 영국 신문에 닿는데 12일이 걸렸다. 1866년 8월 해저 전신이 개통된 직후에는 같은 종류의 뉴스가 몇 분이면 도달했다. 비용도 보아야 한다. 1866년 대서양 해저 전신의 첫 메시지 빅토리아 여왕이 부캐넌 대통령에게 보낸 99단어는 전송에 16시간 30분이 걸렸다. 단어당 약 10분. 그리고 단어당 요금은 $10. 당시 숙련공의 10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곧 속도는 분당 8단어로 올라갔다. 19세기 말에는 분당 17단어. 가격은 떨어졌고 사용량은 폭증했다. 1870년대까지 전신 케이블은 유럽에서 아시아, 호주, 남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갔다. 그리고 가장 빨리 반응한 것은 자본이었다. 1851년 런던에서 줄리어스 로이터가 통신사를 세웠다. 그가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비둘기로 운반하던 주식 가격을 전신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곧 미국에서도 AP, UPI 같은 통신사들이 생겼다. 뉴욕과 시카고의 옥수수 선물 가격이 같은 분 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런던과 뉴욕의 외환 가격이 같은 시간 안에 정렬되기 시작했다. 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모스의 메시지는 종교적이었지만 결과는 매우 세속적이었다. 신이 만든 것은 글로벌 자본 시장이었다. 두 번째 도약 인터넷. 130년 뒤 같은 종류의 일이 다시 일어났다. 1989년 스위스 CERN의 연구원이었던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웹의 첫 제안서를 썼다. 1993년 NCSA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등장했다. 그리고 1995년경부터 인터넷은 일반인의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 전신이 사람을 거리에서 풀어줬다면 인터넷은 사람을 정보의 양에서 풀어줬다. 19세기 신문 한 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찾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백과사전 한 질의 정보는 수십 권에 담겨 있었고 그것을 사려면 한 가족에 한 달 식비를 들여야 했다. 1995년 이후 그 모든 것이 검색창 하나로 압축되었다. 1998년 2명의 스탠퍼드 대학원생이 만든 작은 검색 엔진. 구글은 곧 세상 모든 정보의 입구가 되었다. 여기서도 가장 빨리 반응한 것은 자본이었다. 그리고 그 반응은 19세기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닷컴 거품이 부풀었다. 2000년에 터졌다. 그러나 거품이 꺼진 뒤 남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잃은 돈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인터넷 자체였다. 그 인터넷 위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21세기의 거인이 되었다. 도금시대 미국의 한 신문 편집자가 1880년대에 적었던 표현이 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일을 오늘 알지 않는다. 우리는 어제 일을 어제 안다. 같은 말을 1990년대에 누군가 다시 했다. 우리는 어제 일을 어제 안다. 그리고 1시간 전 일을 1시간 전에 안다. 전시는 거리를 죽였다. 인터넷은 시간을 죽였다. 세 번째 도약 LLM. 2022년 11월 30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회사가 별다른 발표 없이 채팅창 하나를 공개했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이었다. 이름은 챗GPT. 5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2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다. 비교를 위해 같은 도달 속도를 다른 서비스와 견주어 보자. 인스타그램이 월간 1억 명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2년 6개월. 틱톡이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9개월. 챗GPT 2개월. 스위스 UBS 은행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적었다. 인터넷을 지켜본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인터넷 앱에서 이보다 빠른 도약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도약은 계속되었다. 2026년 2월 기준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는 약 9억 명이다. 매일 약 25억 개의 프롬프트가 입력된다. 한 회사의 한 서비스가 출시 3년 만에 인류의 약 8분의 1을 매주 만나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도약이다. 전시는 거리를 죽였다. 인터넷은 시간을 죽였다. 그리고 LLM은 사고를 죽이고 있다. 더 정확히는 사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죽이고 있다.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에 며칠이 걸렸다. 번역에 하루가 걸렸다. 코드 작성에 한 주가 걸렸다. 지금은 같은 일이 몇 분 안에 끝난다. 19세기 후반 미국인들이 세상이 내 적응, 속도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처음 느꼈던 그 감각이 지금 다시 돌아왔다. 한 가지가 늘 따라 움직인다. 자본. 세 차례의 도약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보 속도가 빨라질 때마다 자본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이다. 전신이 깔리자 통신사가 생겼고, 가격 차익 거래가 생겼고, 글로벌 자본 시장이 생겼다. 인터넷이 깔리자 검색 광고가 생겼고, 전자상거래가 생겼고, 빅테크가 생겼다. LLM이 등장하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2022년 11월 30일 챗GPT 출시 직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4,200억 달러였다. 2024년 6월 한때 3조 달러를 넘었다. 한 회사가 사실상 한 시대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다. 자본시장에 익숙하다면 이 지점이 특히 흥미로울 것이다. 정보 속도의 도약은 늘 자본 흐름의 재편을 동반한다. 1860년대 전시는 런던 자본을 글로벌 자본으로 바꿨다. 1990년대 인터넷은 월스트리트를 디지털화했다. 그리고 2020년대 LLM은 아직 그 과정 중이다. 다음 30년 동안 자본은 어디로 흐를 것인가? 19세기와 20세기의 답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정보 속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자에게, 그리고 정보 속도 자체를 만드는 인프라에 두 답은 사실 한 답이다. 한국이라는 변수. 여기서 한국 독자가 멈춰봐야 할 지점이 있다. 19세기 정보 속도 혁명 전신의 시대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었는가? 조선은 1885년에야 첫 전신 회선 서울 마이너스 인천을 깔았다. 미국 모스의 첫 전신으로부터 41년 뒤다. 그리고 그 회선조차 청나라가 주도해서 깔았다. 정보 인프라의 통제권이 외부에 있었던 셈이다. 20세기 정보 속도 혁명 인터넷의 시대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었는가?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인터넷을 깔았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의 처참한 상황에서 그래도 한 가지 결정은 옳았다. 인터넷 인프라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한 것. 그 결정이 한국을 21세기 디지털 강국으로 만든 결정적 변수 중 하나였다. 21세기 정보 속도 혁명 LLM의 시대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네이버 하이퍼 CLOVA, 카카오의 자체 앱 모델, LG의 EXAON이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지만 19세기 모스도
20세기 버너스리도 아니다. 다음 글들에서 이 질문을 더 깊이 다룰 것이다. 다만 지금 짚어둘 한 가지는 이것이다. 19세기에 41년 뒤처졌던 한국은 한 세기를 잃었다. 20세기에 빨랐던 한국은 한 세대를 벌었다. 21세기의 격차는 지금 결정되고 있다. 종결 빨라진 세상 같은 질문. 1844년 세뮤얼 모스가 친 첫 메시지는 질문이었다. 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그것이 종교적 경외였든 단순한 우연이었든 결과적으로 그 질문은 매번 정보 속도가 한 번 도약할 때마다 다시 돌아왔다. 1866년 대서양 해저 전신이 깔렸을 때 사람들은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1995년 인터넷이 일반인의 도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든 것인가? 2022년 챗GPT가 출시되고 5일 만에 100만 명이 쓰기 시작했을 때 그 회사의 CEO는 트위터에 한 줄을 올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질문이었다. 세 번 모두 답은 같은 종류였다. 우리는 거리를 죽였고 시간을 죽였고 이제 사고하는 시간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빨리 적응한 자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되었다. 다음 글에서는 정보가 빨라진 다음에 늘 따라오는 한 가지를 본다 표준의 전쟁이다. 1883년 미국 철도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나라의 시간을 바꿔버린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 하고 있는지를. 거리를 죽인 자가 한 시대를 가졌고 시간을 죽인 자가 다음 시대를 가졌다. 사고하는 시간을 죽이는 자가 가질 시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